네, 워낙 큰 직책을 맡아갖고 기대가 되면서 예,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어대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뭐 어쨌든 저찌됐거나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네. 될 것이다 해갖고 어대명 이렇게 불렀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 결정전 네. 뭐 세 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하고 김경수 옛날 네. 예, 부터 시작해갖고 김경수 후보까지 해갖고 세 분이 예, 그래갖고 걔도 굉장히 센 분이라고 민주당에서 진보 측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이라고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막상 열어보니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네. 엄청난 지지가 돌았습니다. 네. 90% 육박하는. 네. 예, 보수 쪽에서는 이건 뭐 북한 아니냐, 네. 사회주의 뭐 투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 진보 쪽에서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 후보밖에 없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직접 현장도 가셨고 네, 그렇죠. 예. 예, 제가 촬영을 고석준 TV로 촬영했었고 보셨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예, 그 현장에서 네. 그 느낀 내용하고 네. 뭐 소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왜 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을 넘어갔고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4월 27일 킨텍스에서 열린 이제 후보자 선출대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제 고석준 TV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민주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의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참석이 비행기 타면서 좀 힘들어서 제가 중계도 했고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89.7%라는 이런 전대미문에 네, 전대미문이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무슨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결과는 윤석열의 괴롭힘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 괴롭혀서 그에 대한 이제 지문미가 발동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현장에서 뭐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뭐 서영교 전 최고위원 보니까 서영교 같이 인터뷰도 오고 이제 우리 제주시 갑의 문대림 의원님 의원님도 인터뷰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뭐 제주도에서 뭐 양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문대림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저도 후보자 연설을 했을 때 제일 첫 마디가 4.3을 언급하셨어요. 4.3의 이제 국가 폭력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천명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연설하면서 4.3을 거론한 것 자체가 너무 의아스럽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그 행사 끝나고 문대림 의원과의 간단한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문대림 의원이 뭐 한 1시간 한 50분가량 같이 식사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이제 근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제 그거는 우리 제주도 의원이 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세가 좀 약하고 한데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과 이렇게 근거리에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큰 희망이고 이제 제주의 현안을 풀 때 상당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국회 관리사고 문대림 의원님실에서 다른 의원들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어느 의원 하게 되면 그 의원실만 가게 됐거든요. 저번에 저 국회 한번 가셨잖아요. 그때 문대림 의원님 보기 전에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는데 그 이재명 후보님 당시 당대표일 때도 문대림 근거리에서 많이 보조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이번 4.3 때 문대림 의원을 일일이 제주도 분들 다 소개한 분이 문대림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4.3에서도 이제 뭐 인터뷰할 때 제가 저 촬영을 했었는데 또 4.3을 언급해가지고 뭐 저쪽 뭐 국민의힘에서는 왜 4.3을 뭐 왜 언급하냐 뭐 이러죠. 딴지도 거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재명 후보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강하시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제주 4.3에 이렇게 관심 가진 거는 좋아하는 측근에 있는 분들이 제주 4.3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제주 사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 유력 대선 주자가 이렇게 언급해 줌으로써 뭐 제주도 분들이야 사삼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육지 분들은 이제 사삼 주간이나 이럴 때만 이제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 사삼의 국가 폭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와 버금가는 게 이제 12.3 내란이다, 국가 폭력이다, 계엄 사태는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삼 할 때 말씀하실 때 그 국민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민주당에서나 사삼 쪽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은 한 의원 한 분 오셨는가요? 아니 뭐 예. 와봐야 인기도 없는데 뭐 잘 안 오신 거라고 예. 저는 판단하고 있어. 와봐야 뭐 박수도 못 받을 건데. 예. 뭐. 그때 한덕수 총리 오셨죠. 예, 네, 그때 사삼에. 대독해졌죠. 예. 예. 어제죠? 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선출 과정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결국에는 예상 외라고 할까요? 김문수 후보께서 네. 한동수 팬덤이 있던 한동수 후보를 한동훈. 한동훈 죄송합니다. 한동수 의원님 너무 사랑해요. 한동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한동수 의원님은 속상하겠네. 네.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을 생각외로 격차 있게 13% 차이로 깜짝 나왔더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당원이나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걸 봤는데, 자 이번에 김문수 후보 뭐 선출된 어쨌든 후보로 최종 후보로 딱 선출된 거 그거 하고 이번 민주당 대선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과정을. 아니 뭐 민주당 대선이야 조금 루즈한 건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될 거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셨고 이제 몇 프로로 되겠냐 뭐 이런 거였지만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주목들은 민주당보다 조금 높았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탄핵에 찬성 찬반 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찬핵에 반대하는 쪽이 김문수 쪽이 이제 됐기 때문에 뭐 그것도 13%로 차이로 많이 이제 차이로 이긴 건데 굉장히 커요. 결국은 이제 윤심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3% 차이 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뭐 유승민 의원처럼 뭐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져 가지고 이제 본인의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좀 깐죽거린다고 하죠. 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되면 저희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김문수 후보보다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경우 이제 검찰이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조직 한번 밀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갈까봐 좀 상당히 조마조마는 했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께서도 나름 팬덤이 계시고 뭐 우리 입장에서 깐족거린다 하지만은 뭐 그쪽에서는 센 입으로 통하는 분이어서 뭐 TV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이번 대선은 뭐 실책을 덜 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실책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됨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13% 정도 차이 났다는 좀 크죠. 예, 뜻은 이제 아스팔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장에 나왔던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뭐 다 남의당 얘기지만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가 봤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 법무장관 때 그 강력한 민주당 후보에게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국정감사나 이런 걸 때 보면은 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팬덤이 쌓았거든요. 보수 쪽에서. 뭐 파이팅은 있는 분이어서 뭐 그분의 대화 내용의 질량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깐족거림으로 상당한 이제 인기를 끌었던 분이어서 어쨌든 근데 제가 정치적 경험이나 역량 이게 느꼈던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 경험인 것 같아요.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 약간 낫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결국엔 표심에서는 역시 팬덤이 그렇죠. 뭐 홍준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보수가 상당히 이제 보수가 아니고 이제 구구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념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극우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이 100석이 넘잖아요. 108석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혼란과 무질서는 극우 세력이 108석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극우 세력은 뭐 우리 민주국가에서 공산당도 있을 수 있고 뭐 극우 정당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의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보수라 하면 이제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극우고 이제 헌법 파괴 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죠.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전 괜찮게 생각을 가졌고 왜냐하면 그 드라마 뭐죠? 아, 모래시계. 모래시계 검사를 했고 네. 조험하는데 우리 가족이죠. 이진열 의원님. 아, 이진열 의원님 때문에 좀 안 좋게. 우리 이진년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서울에서 이재명 당대표 네. 돕기 위해서 지금 아마 합숙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별명 열정이잖아요. 정면, 네. 열정. 대구의 독립투사. 동의.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님을 네. 잘 도와서 뭐 좋은 일을 같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몸이 약간 안 좋으셔갖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첫 메시지가 김문수 선출은 헌정 회복에 완벽한 반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첫 일성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가족이죠. 이진열 의원님이 지금 어느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죠? 근래 저 통화 자주 하는 사이니까 저도 바빠서 통화 못 했는데 이제 문정복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문정복 의원실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살면서 대구에서 이제 안 오고 서울로 오셨습니까? 네, 서울로 상경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무사히 대선을 치르고 청와대로 가시길. 뭐 그쪽으로 가시기를 거기에 이제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뭐 대구에서 이제 탄핵될 거를 이미 예견한 분이어서 우리 두 분이서 탄핵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이제 꿈이 이제 현실로 된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정권을 교체하는데 미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뭐 중도 입장에서 뭐 언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진열 의원님하고 우리 고석준 위원장님 이 두 분은 정말 민주당에서 정말 보물이라고 저는 친해서가 아니고 옆에서 봐오는데 변함이 없어요. 일관되게 참 멋진 두 분을 가진 민주당 참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호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지금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뭐 탄핵 방침도 얘기가 되고 있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뿔이 굉장히 났습니다. 5월 1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뭐 전 국민이 다 목도했잖아요. 뭐 저희 민주당에서는 5월 1일 사법 쿠데타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모두 이제 율사 출신 뭐 법률 전문가들이 이러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분은 뭐 저쪽 보수 진영에서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대선 후에 나올 걸로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정상적인 이제 사법부의 프로토콜에 의하면 선거 이전에 이러한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사법부가 이번 대선판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까 방금 뭐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이제 내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사태에 자유롭지 못한 분이죠. 이분께서 지금 대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경기도 뭐 우리 제주도에서 출범식을 가졌지만 거의 규탄대나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는 이제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서 지금 뭐 저희 쪽에서도 지지층들도 격앙돼 있고 뭐 정상적으로 되면 5월 15일 정도에 이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혔고 그에 대한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 차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우리 지지층들이 우려하는 건 최악의 경우 뭐 대선이 후보를 교체해야 될 상황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뭐 속사를 드러낸다면 우리 민주당의 정통적인 이제 원내에서 지지해주는 세력들은 빨리 사법부 대법관과 고등법원 탄핵해야 된다. 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가 드러난 이상 뭐 칼 들고 오는데 우리가 뭐 계속 법조문만 찾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의 이제 룰로 봤을 때는 대선은 충분히 치를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방관적으로 보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출범식도 축제가 돼야 될 텐데 의원님들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경황돼 있었고 특히 제주시가 왜 문대림 의원님께서는 이제 또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발언을 소개한다면 문대림 의원님께서는 지금은 전쟁이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휴가 끝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루는 100일과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이 연휴 과정에서도 무슨 소위 말해 장난을 할 줄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최대 화두는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진짜 대법재판관과 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 압박에 지금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판단은 해야겠지만은 지지층의 요구가 너무 강력하고 어저께 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국민이 원한다면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만간에 이제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네. 국민 뜻 존중, 네. 당의 모든 걸 맡기겠다. 네. 결국엔 당에서 뭐 어떤 결정을 당에서 뭐 대법원 뭐 30명 가량 늘린다. 예, 말도 있고. 지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이제 법률 개정안들을 상당히 많이 발의했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헌법 84조 아닙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소추의 개념이 기소와 재판을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헌법의 이제 명확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우리 진영이 보는 거와 저쪽 이제 국민의힘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헌법 84조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했고 사실상 사심제 도입 추진돼 갖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의원님께서 대법원 판결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3심제에서 4심제로 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제 입법적인 이제 개정 사항이고 이제 뭐 다음 주제에서 저 다뤄줄 내용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4심제다. 이게 입법 발의 내용 저의 주장인데 저의 주장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삼권 분립이 명확한 이제 나라지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법의 원칙은 3심제 아닙니까? 제가 말한 4심제는 6월 3일 4심이 벌어질 것이다. 6월 3일 판단이 국민에 의한 4심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기 대선 진행되는 중간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도 뭔가 다른 대책들이 나오겠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극렬 뭐 저도 거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실기해버리면 저쪽의 의도가 뻔히 드러났는데 이거는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안 시킨다면 우리 내부에서의 이제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나눈 식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연휴여서 이제 잠복되어 있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 원내 쪽에서 이런 항상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 대통령 후보한테 원하는 대중들의
이제 니즈와 음. 이제 또 의원님들은 이제 또 법을 달아야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충돌을 해요. 이제 이번 연휴를 계기로 이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희대 사법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뭐 아, 민주당만 진보 쪽이죠, 진보 쪽. 진보 쪽이고 뭐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저도 어디 뭐 제가 뭐 소상공인 살리기 하면서 식당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장님도 이거 국민이 이제 선택하는 참정권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 사건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정말 쉬운 대선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우리는 뭐 갑작스럽게 뭐 질문하고 네. 답변하고 그냥 네, 네. 지식이 많으니까. 네. 예. 갑자기 최상목 이분께서 네. 이분 갑자기 탄핵 딱 준비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퇴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분의 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무슨 뭐 그지 뭐 파면까지 예상해서 또 이제 탄핵되면은 뭐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고 뭐 한덕수 캠프로 갈지 뭐 유력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한덕수의 품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짐작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됐고 하여튼 민주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일각에서 우려되는 건데 너무 민주당이 네.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원내 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 워낙 이쪽에 어쨌든 친 이재명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 고석준 위원장이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괜히 또 방송사고 나가지고 임명장을 박탈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들어가지고 아니, 민감해. 박탈할 수가 이렇게 목숨 걸고 농담입니다. 저는 정말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건은 어쨌든 조기 대선 형국에서 아마 최대 핵심이 예전 같지 않고 뭐 방송 일반 뭐 지상파 방송 뭐 이런 방송이라든지 뭐 일간지 뭐 신문 이런 언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1인 미디어가 워낙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SNS 네. 특히 SNS하고 1인 미디어를 저희도 뭐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을 하지만은 1인 방송, 1인 SNS에 엄청난 이 무섭다고 할까요? 네. 그 하루하루가 다름을 느끼는데 이번 조기 대선도 아마 이번 미디어 전쟁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주도에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선 진보 플랫폼 고석준 TV를 가지고 계신 고석준 위원장님. 어쨌든 근데 이번에 직책을 중앙당에서 대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타이틀을 단 이유는 제주를 넘어서 전국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달라. 진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역할에서 제주를 넘어선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고석준 TV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좀 더 고생하시겠지만 조기 대선 한 달여간 아마 고생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기 대선에 어떻게 임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저께 출범식도 끝났고요. 주요 직책에 대한 뭐 1차 인선은 끝났고 제가 뭐 받은 도당의 직책은 현재로서는 없고 제가 중앙당에서 대협력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뭐 빗자루질러는 빗자루질러하고 뭐 도당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저는 뭐 직책에 상관없이 저의 길을 묵묵히 갈 것이고 저는 뭐 이 대목에서 양지훈 국장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한다면 1년 전에 제가 4월 뭐 나쁘게 뭐 의도라는 건 이제 나쁜 의도가 있고 좋은 의도가 있는데 제가 양지훈 국장님과 함께 이제 일간제주 TV에서 정치 뒷담화를 하게 된 계기는 오늘의 이런
제주도에서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인정받는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지훈 국장님이 저를 발탁해 주셨고 그와 함께 우리 일간제주와 같이 성장하기 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가 이제 고석준 TV가 이제 뭐 한 1,800명 정도 구독자를 확보하게 된 거는 일간제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항상 그 양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뭐 당에서 뭐 직책 뭐 이런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이재명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고석준 우리 당시 일간제주 TV 방영 그 패널로 네. 했을 때 그때 제가 제주 지역 랭키닷컴 네. 1위를 한 6개월, 7개월째 했고 그 윤석열 내란 세력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계속 네. 일간제주와 찍었는데 그 뭐 내란 사태 벌어져 가지고 저가 한 석 달 정도 쉬어서 사람들이 뭐 양국장하고 싸웠냐 뭐 싸움이 아니고 지금 워낙 바쁘셔갖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 네. 제대로 이제 공부도 못 하겠고 네. 뭐 방송 찍을 분위기도 아닌데 이제 뭐 탄핵돼서 좀 기분 좋아져서 이제 업되고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우리도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편안하게 할 건가 생각했는데 또 5월 1일 날 또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말 쉬운 대선이 없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남은 한 달 정말 급변 사태가 나면 날수록 일간제주와 함께 민주 진보 진영의 플랫폼 역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톡톡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원래 고석준 위원장님하고 방송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했죠. 하려고 했는데 이 방송에 임했을 때 그 해설자 역할, 뭐 캐스터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워낙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예를 들어 갖고 2시간짜리 한다면 아마 이틀 정도로 그에 관련했고 왜냐하면 제가 질문지를 안 드리고 그냥 큰 틀만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이 대본에 없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긴장할 수 있는데 전혀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저하고 방송했던 분 대표적인 현지영 의원, 그다음 한동수 의원, 하성규 의원 의원분들은 역시 이런 대목에서 봤을 때 일간제주 TV와 고석준 TV는 편파 방송의 극치다. 뭐 다 자기 본인 좋아하는 저하고도 더 친한 분인데 우리 일간제주 TV와 고석준 TV의 방송 목표는 편파입니다. 좋은 편파.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집결지가 될 수 있게 일간제주 이제 뭐 국민의힘 사람들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 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전 국민의 바람이 있다면 일간제주도 그 국민의 여망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중도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중도 방송 회사 문 닫을 줄 고석준 TV는 편파가 맞는데 뭐 이거 가지고 농담으로 했는데 일간제주는 항상 보면은 뭐 저희 진보 쪽 요새 보는 고부건 변호사님도 출연하시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려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깝지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인터넷 언론사로서 이제 균형 감각을 맞춰주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우리 양지훈 대표님은 진정한 언론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서로 띄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진보 쪽,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바른말, 자기 목숨 내놓고 바른말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에서 하면 뭐 독립투사죠.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고석준 위원장님 잘 되실 빌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조기 대선 얼마 안 남겼고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이 대선 기간 내는 아마 방송이 힘들 거라 보고 우리 도민들이나 진보 진영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5월 12일이면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저도 제주도당에서 맡은 바 임무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소임이 맡겨지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 공식 선거가 돌입하면 아까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하루하루가 100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과정에서 고석준 TV를 통해서 생생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양지훈 국장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정말 올바른 정보, 지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양지훈 국장님께서도 우리 뭐 저의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네.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저도 그 뭐 정파적인 이익이 아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정말 급변 사태가 벌어질 때는 항상 공조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나 이런 쪽에서도 일간지에서 한번 촬영도 오시고 예, 예. 해가지고 뭐 저쪽 당도 가시고 예, 예, 하면서 예, 예. 균형 감각 있게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 내릴 수 있는 뭐 일간지주 TV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근래에 또 뭐 고부건 변호사님도 나오고 뭐 이정민 박사님도 나오고 이런 부분 보면은 뭐 그분들은 뭐 도정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뭐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니, 그분들이 민주당에 실어서가 그러니까 뭐 현재 지도사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했고 봐준다 그런 게 없더라고. 그분들 생각은 직책 대통령이 됐으면 도의사가 됐으면 도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방향이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비판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뭐 고부건 변호사님과도 이제 지금 뭐 사법 쿠데타가 벌어져서 우리 뭐, 탄핵 때도 그 고부건 변호사님께 자문도 많이 했는데 이제 고부건 변호사님께서도 안진걸 중앙에 안진걸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안진걸 소장님 유명하시죠? 안진걸 플랫폼으로. 소장님, 또 고소 고발도 하고 이제 이번에 한덕수 후보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부분 이제 고붕원 변호사님이 제주에서 중앙 어저께도 예. 출범식할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아 요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고부건 변호사님 요새 독이 많이 오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고부건 변호사님은 그 제주도의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법조인으로서 항상 지금같이 법 질서가 무질서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제 법률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해 줄 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뭐 법률적으로 뭐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도 얻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뭐 고부건 변호사님이 갖고 있는 이제 뚝심과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전문성과 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뭐 부승찬 의원님을 도왔던 그런 정의감 뭐 이런 부분에서 저 부승찬 의원님 우리 주제에는 없지만 부승찬 의원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고봉 직접 나서서 법률적으로 도와줬죠. 법률도 지금도 도와드리고 계시고. 저도 도움은 줬는데 심기경호 차원이어서 뭐 공신록에 뭐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잊어버리진 않았을 경계 겁니다. 차원에서 도와주니까. 하여간 제주에서 우리 3명의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어쨌든 4명의 국회의원 역할을 하시는 부승찬 의원님도 열심히 이재명 후보님을 옆에서 근처에서 열렬히 돕고 계시니까 제가 걱정한 건 부승찬 의원님도 몸이 별로 안 좋으셔갖고 뭐 건강 훼손하지 마시고 몸 안 좋으세요? 그냥 목도 막 쉬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기보다도 이제 너무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당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돼. 이거 뭐 방송했다 이거 아팠다 이거 와전돼가지고 큰일 그러네. 난다 이런 부분. 약간 몸을 조금 몸 돌보면서 살신성 맞아.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문대림 의원님도 뭐 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엄청 의원님께서도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인터뷰 끝나서 이제 차 한잔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살 빠졌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살이 빠진 거고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그 좀 살 빠진 건 확실한데 너무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한 달 뭐 그분들이 이제 정신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한 달 동안 저도 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긴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뭐 지칠 여력도 없고 또 제가 드문드문 일간제주와 촬영하지만은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몸도 지치고 해도 정말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항상 양지훈 말이 너무 말이 하면 또 현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번 조기 대선 때 네. 제가 옆에서 촬영도 하고 옆에서 뭐 자주 만나긴 하겠지만 이번 대선까지 아무런 문제 무탈 없이 도민들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대통령을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진정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시고 그냥 투표장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